또 다른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이거 뭐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예. 그 진짜 예 똥실금이 맞아요. 변실금이 그냥 마구 싸제 끼고 있어. 이 정도면 거의 뭐 탈장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왔는데 왜 그러면 왜 김영남을 했을까? 웃기잖아요. 얘기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조국이 따로 있는 이유는 지난번에 통합이 됐으면 민주당 후보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정청래 당대표는 통합에 별 뜻이 없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때 우상호 정무수석 그 뒤에 지금 정무수석 뭐 이렇게 들어와서 네. 시켜가지고 그 통합하는 게 좋지 않아요라는 의사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본인은 그렇게 큰 의지가 없는데 대통령 뜻이 그런 것 같으니까 친명이잖아. 아휴, 뭐 하겠노 대통령 뜻을 받아야지. 이래갖고 통합 얘기를 꺼냈다가 볼 팔매를 어마어마하게 맞고 거기에 당원투표까지 가지도 못했네. 그 대통령의 뜻이 통합에 있었다는 것은 정무수석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두 차례 두 정무수석이 다 확인해 줬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는 그걸 이제 자기 방식으로 소화했는데 그게 좀 거칠긴 했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시켰어라고 말을 한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라고 말을 했으니까 본인이 돌맞은 거지. 그것이 올바른 그렇죠. 자세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본인 스타일대로 굉장히 거칠게 했죠. 예. 그러니까 조국이 원래 민주당 사람이니까 예. 그 평택을에 조국이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누가 나갈 수 있겠어요. 조국의 강을 건너야 돼. 조국을 배척해야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쪽에서 나갈 수밖에 없죠. 그 이광재 의원 같은 사람은 나가라 그러니까 난 못해 그러잖아. 왜냐하면 우리 편이잖아. 같은 편인데 어떻게 가서 선거를 하냐고. 그러니까 조국을 자기 편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가야 돼요. 그 그룹밖에 남지를 않죠 후보군에.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야 후보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러면 후보 정해봐.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김영남 후보로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하신다. 네. 근데 그 되게 아니 근데 기괴해요. 정청래 대표하고는 과거에 구원이 있는데 그거 푸시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 나도 찜찜하고 하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요. 서로 나이가 들어서 풀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로 전화 통화 안 해보세요? 문자만 좀 주고받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 제 말은 이 공천 관련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없어요. 그런 걸 안 네. 물어보시죠. 저는 제가 전화하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분들한테. 야 이쯤 되면은 이게 사기꾼이에요. 저는 이거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께서 정청래한테 지시를 했고 합당을 하라고. 정청래가 그 친명이니까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가지고 합당을 추진을 했는데 대통령한테 누가 될까봐 정청래가 다 뒤집었었다. 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게 지금 다 확인이 된 얘기잖아요.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신 건 아니어도 이런 정도의 언급은 원론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 대통령께서 정청래 보고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시점에 야 합당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이런 얘기를 버젓이 한다고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유시민은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 조현병이 아닌가. 아니 정무수석 2명을 시켜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청래 보고 합당을 하라. 그걸 지시를 했는데 정청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합당을 했다는 거야. 아니 그런데 친명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를 해요? 대통령 뜻인데?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럼 대통령께서 아니 이현주 최고위원, 강덕구 최고위원, 황명선 최고위원이 야 이거 안 된다 합당 그러고 난리치는데 그 얘기를 한마디 안 했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그 정무수석을 통해가지고, 이거 대통령 뜻이니까 웬만하면 협조를 해라. 그럼 대통령께서 이현주 의원한테, 야, 웬만하면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저렇게 기를 쓰고 반대를 했다고? 강듣고, 이현주만 그랬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럼 송영길 대표는? 아니, 민주당 의원들 중에 대다수가 반대를 한 거잖아요. 친명 의원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반대를 한 거 아니야. 아니 저거를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데 저런 사기질을 어떻게 치냐고. 응? 자기가 그렇게 들었대. 누구한테 들었어? 정청래한테 들었어?
와, 이거는 저는 진짜 이 유시민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줄 몰랐어요. 응?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저런 정도로 타락한 인간인 줄은 몰랐어. 적어도 지식인이라면 최소한의 양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이게 유튜브 사기꾼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유튜브 명팔이들하고 뭐가 달라요? 이거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고 사기치는 놈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솔직히 개장수랑 유시민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 개장수는 차라리 솔직하기라도 하다. 예? 아, 대통령을 완전히 저거는 궁지로 모는 거야.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두 놈들이 붙어 앉아가지고. 이거 허위사실 아니에요? 선거 앞두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런 가짜뉴스 퍼뜨린 거잖아 이거. 김용남 후보 측에서 저는 이거 유시민하고 김어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마치 대통령이 조국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지금 가짜뉴스를 퍼뜨린 거잖아. 그런 거잖아. 저 맥락이 그렇잖아. 조국당하고 합당하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하신 거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김용남이 나온 거고 조국을 찍어줘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김용남이 아니라 조국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이거는 이게 확인이 되냐고 지금. 아니 본인이 뇌피셜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으면 모르겠어. 그런 게 아니라 유시민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 그 누구한테 들었냐고. 응?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거. 이거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이거 처벌법으로도 가짜뉴스 징벌법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돼요 이거. 그리고 김용남 후보는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거야. 유시민하고 김어준이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0만 명 모아놓고 저 사기질을 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증거를 내놔봐. 증거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들었다는 거야. 누구한테 들었어? 정청래야? 김어준한테 들었어? 문재인한테 들었어? 와, 진짜 저는 인간이 저는 그래 조국을 지지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고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뭐 조국 지지하는 게 뭐 잘못됐어? 뭐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는 거지. 우리는 싫은 거고 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겠죠. 근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유권자들한테 사기질을 치는 게 이게 양심 있는 짓입니까? 이거 사이버 레카나 이게 가로 세로 연구소예요? 참 황당하고요. 예, 한 가지 영상 오늘 완전히 커밍아웃 했어요. 사실상 이제 조국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유시민이. 이것도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 그 이해찬 대표님 장례식 때 연결식에서 백낙천 교수가 하셨던 말씀 제가 지난번에 여기 출연했을 때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처인가. 민주당 혼자서 한국 정치를 책임질 거냐.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수준은 민주당의 수준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잘하는 만큼 민주당 정부가 잘하는 만큼 대한민국 잘 돼요. 한국 정치도 잘 되고.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보면 그래요. 예. 지금 그 상황이 원튼 원치 않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서 민주당은 왜 저러지? 민주당 혼자서 그러면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게 좋으냐? 아니면 민주당이 중도에 발을 두고 있는 대중정당으로서 리드를 하면서 다른 좌우에 연합할 수 있는 정당들을 작은 정당들을 거느리고 연합 정치를 펴서 이제 이번에 하지 못하게 된 그러니까 국힘당이 3분의 1 이상 의석이 있으면 개헌 같은 거 못 해요. 그렇죠. 이런 봤잖아요. 그러니까 4년 중임제 개헌이라든가 이런 게 되려면 5.18 뭐 부마항쟁 이런 걸 전문에 넣는다든가 이런 개혁이 되려면 무조건 저 당이 3분의 1 이하로 가야만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민주당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하기 어려워요.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처럼 한 170, 80석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3, 40석 정도를 합리적인 중도 보수 정당, 합리적인 이제 중도 진보 정당 이런 당들이 있어서 같이 협의해 가면서 개헌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내 혼자 다 할 거야 이거예요. 내 혼자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집권할 때는 내란청산 정치연합으로 집권했어요. 49% 받아가지고. 저쪽 사람들 데려다가 뭐 장관으로 쓰고 다 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작은 정당들한테는 하고는 안 해요. 아무것도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도 기용 안 했고요. 그쪽 인사들을. 민주당도 어떤 연합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필요할 때만 같이 국회에서 뭘 하지. 선거연합도 전혀 안 하고 있죠. 이제 혼자 다 하겠다고. 왜? 저쪽이 분열되고 약화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 제1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헌법 개정이 필요한 정도의 사회개혁 이런 걸 하려면 그 방식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이 생각을 하는 리더십도 없고 안 보이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밖에서 보기에는 그런 리더십도 없고 내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모습도 없고 그냥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권력은 언제나 집중을 추구한다. 이런 오래된 인간 행위에 대한 어떤 명제 그런 걸 재확인해 주는 그런 행태를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거든요. 정치적 본성만 보인다. 예. 본능만 보이고 있어요. 본능만. 본능이죠. 사유와 고민과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수기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보장할 가능성이 높은 어떤 정치정의 변화라든가 제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나가라는 노력을 거의 안 해요. 이게 이제 권력에 안주하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이번 평택을 재보선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냥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저런 태도로는 한국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진일보시키는 데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현상은 현상 그대로 보시되 그렇죠. 이걸 다루는 민주당의 역량이 그 다음 큰 그림을 그릴 만큼 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시구나. 그렇죠. 그게 이제 이른바 조직의 분위기, 문화, 풍토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권력을 탐해요. 그래도 별 문제는 없어요. 이번 지방선거는 원래 대통령 지지율과 이 코릴레이션 연계가 가장 확실한 선거가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결과 자체는 선거를 걱정하시는 게 아니고 다음 대한민국의 그림을 걱정하시는구나. 뭐 그렇죠.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내가 권력을 가진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걸 보고 있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좀 걱정이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평택을 선거를 보고 있으니까 만약 저기서 뭐 민주당 후보가 이겼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막 가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걱정하신 방향으로 막 간다는 예. 뜻이고. 그래서 저는 그 조국 후보가 당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민주당이 나 혼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통합과 연대를 하면서 사회개혁을 끌어나가는 그런 권력 쟁취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서 앞을 보면서 이렇게 태도를 바꿔 나가야 돼라는 인식을 일으키는 데에는 조국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 관점에서. 예,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자, 여기까지 긴 시간 여러분들이 인내를 하시느냐고 힘드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다 본인의 생각이 다 나온 거죠. 아니 그냥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조국 밀어줘라. 뭐 이러면 되지. 뭘 그렇게 횡설수설합니까? 뭘 그렇게 힘들게 얘기를 해요?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에 있잖아요. 조국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조국이 당선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 이거 한마디 하려고 나온 거잖아 지금. 조국을 좀 밀어주세요. 조국 좆되게 생겼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뭘 무슨 개헌이 어떻고 저떻고 연합정치인데 이게 연합을
어쩌고 저쩌고 무슨 횡설수설합니까? 예? 중언부언하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민주당인가? 여기는 조국당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조국혁신당인가? 아니면 민주당인가? 나는 나라를 걱정하는 것인가? 조국을 걱정하는 것인가? 아, 조국이 나란가? 조국을 걱정하는 마음이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참 저는 애처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오늘 방송을 보면서 와 저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아니 저 같으면 시원하게 김홍남 찍자 뭐 이러면 되잖아. 그리고요 연합정치는 결과이지 과정이 아니에요. 저는 유시민 씨가 진짜 궤변을 늘어놓는다라는 게 연합정치는 왜 결과이지 과정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연합정치를 해야 되는 건 뭐냐 민주 진보 진영에 여러 정당이 있어. 그래서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집권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국민의힘을 제압할 수 없을 때 진보 민주 세력이 연합을 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유권자들이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 안젤리나님 합당 이슈 있을 때 김성환 평론가가 민주당 의원인지 관계자들인지한테 들었대요. 당대표가 대통령 뜻이라 어쩔 수 없었다며 말하고 다닌다더라. 이상호 기자가 청와대로부터 아니라는 팩트체크를 해주니 당황했었죠. 그거는 뭐 청와대에서 팩트체크 할 필요도 없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자, 무슨 얘기냐. 민주당인 우리 국민들이 149석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진보정당이 한 10석 있어. 그러면 과반이 못 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연합을 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죠? 아까 이제 유시민 작가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아무리 해봐야 180석밖에 안 나와. 그런데 진보정당들이 20석이 있어요. 뭐 한 30석이 있어. 그러면 연합을 할 수밖에 없잖아, 개헌을 하려면. 그래서 국민의 어떤 정치적 선택이 연합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도가 나오는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연합 정치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유시민의 얘기는 제가 과정에 연합 정치를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니 나중에 자 진보 정당이 20, 30석이 돼야 우리가 민주당은 그 170, 80석밖에 안 되고 진보 쪽에 있는 정당들이 20, 30석이 돼야 개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 민주당에서 20, 30석을 진보 정당에 떼주자. 이런 얘기잖아. BT님, 유시민 아무 영향력이 없음이 투표로 드러날 것입니다. 아니, 그런 얘기잖아요. 민주당이 200석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독자적으로 해서 200석이 됐어. 그럼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200석을 안 몰아줘. 그리고 진보 정당한테 민주당은 180석 주고, 뭐, 조국당이나 진보당에 20석을 줬어. 그러니, 민주당 혼자서는 개헌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연합을 해야지. 근데 지금 유시민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조국을 주라는 거야. 그냥 조국당에 한 석을 주라는 거야. 연합정치를 하기 위해서 조국한테 한 석을 줘. 아니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억지로 20, 30석을 만들어주라는 거잖아. 이거는 얘기가. 그러니까 평택 선거 결과하고는 연합정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민주당이 평택에서 선거를 이겼어. 그러면 민주당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다음 총선까지. 조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못 받는 거고, 조국당은 이제 원외로 밀려나고, 민주당의 의석이 조국당 의석까지 합쳐지겠죠. 12석이 더 들어오는 거야. 12석, 지난번에 조국당에 좀 빌려줬던 12석을 민주당이 더 찾아와. 여기다 더 늘려가지고 200석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선거가 끝났는데, 우리는 노력을 했는데 180석밖에 안 줬고, 조국당이 20석을 줬어. 그럼 연합정치를 해야지. 예. 스프링조이님, 주제에서 좀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22일부터 국민성장펀드 계좌 최초로 열립니다. 5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 믿고 묶어놓을 자본 있으면 ISA 계좌 국민성장펀드 꼭 들어가 보세요. 예,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22일부터 시작입니다. 아니, 억지로 조국을 떼어줄 이유가 없잖아. 예? 국민들이 조국당에 20석을 줬어. 그럼 어쩔 수 없죠. 그건 연합정치를 해야지. 그런데 조국을 20석을 만들어줘가지고 연합정치를 해요? 이건 뭐 바보예요? 돌대가리들이야? 선거 때는 진보건 보수건 뭐 중도건 간에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서로 치열하게 해가지고
이기는 쪽의 구도대로 흘러가는 거야, 정치 방향성이. 근데 선거를 해보니까 조국이 이겼어, 이번에. 아,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연합 정치의 필요성을 인정을 한 거야. 진보 정당이 혹은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어. 그럼 선거 끝난 다음에 연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연합을 하기 위해서 조국을 당선을 시켜주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상식적으로. 예? 그리고 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200석을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번 총선 때 유시민이 그때도 뭐 200석 갈 수 있다? 200석 아니 190석이라고 그랬나요? 저는 200석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 민주당이 얼마든지 200석을 독자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걸 일부러 조국 당에 20, 30석을 떼줘야 되냐고. 어이가 없는 얘기야, 어이가 없는 얘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로 민주당이 180석, 진보당이 20석이 나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연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서로 경쟁을 해서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야 되는 거야. 즉 평택에서 김용남과 조국이 경쟁하는 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야. 그런데 김용남이 이기면 민주당은 점점 더 자기 체급을 키워가면서 200석의 다음 총선 때 도전을 하는 거고, 자, 조국을 선택하면 연합 정치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국민들이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조국당하고 협의를 해서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왜 미리 조국한테 그걸 떼줘야 되냐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저런 얘기를 참 나는 무슨 아니 그냥 깔끔하게 조국이 좋다, 나는 조국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그럼 조국을 밀자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 대신 본인은 이제 책을 못 팔겠죠. 본인은 나락으로 가겠지. 근데 뭐 결국 오늘 뭐 커밍아웃 한 거 아니에요. 나 좆바다, 문조 털레유 커밍아웃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빤스까지 다 벗은 거예요. 진짜 유시민 꽈추 나온 겁니다. 빤스 확 내려버린 거잖아요. 이제 사실은 유시민은 괜히 그 중간에서 뭔가 뭐 평론가연 하면서 뭔가 공정하게 중립적인 척하면서 은근히 조국이나 문바들을 밀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예 대놓고 빤스 내리고 나 조국 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쫄린 상황이다. 한마디로 확실히 쫄았다. 끝난 거예요. 유시민까지 빤스 내렸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끝났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라는 걸 이제 본인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방법이 딱 하나 남았어요. 이제 요 말씀 이제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조국이 사퇴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는 이게 뭐 계획된 사퇴는 아니고 지금 조국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국이 사퇴를 하는 방향으로 문조 털레유가 작전을 짜지 않겠나.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완주를 하면 완전히 죽는 거고, 사퇴를 해서 그 훗날을 좀 도모라도 해보자. 여기서 이제 정치를 끝낼 수는 없잖아. 이번에 완주해가지고 김용남이 이기게 되면 조국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정치 못해. 그러니까 이제 뭔가 빌드업을 저는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